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디지털 문호준 팀장, KTB 투자증권 여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은 1% 하락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드라마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초록뱀이 지금 상한가를 찍고 오늘 뭐 J콘텐츠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키스트까지 큰 폭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판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의 카테고리가 복원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이슈일까요? 뭐 최근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다소 높아졌죠. 시진핑의 방한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근데 어찌됐건 중국판 유튜브에서 4년 만에, 그러니까 즉 한알령이 있었던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카테고리가 다시 재오픈을 했다고 하니 또 기대감이 한껏 쏠린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 그런 온갖 테마 자금이 코로나에서 나오면서 우연히도 이런 이슈와 함께 또 컨텐츠주로 확 몰리면서 종목들에 대한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연속성이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연속성이 없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 이슈가 그래도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된다라고 테마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지금 뭐 웰크론 같은 경우도 제가 몇 차례 예시로 마스크 드렸지만 관련주. 5천 원, 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웰크론이 다시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글로벌리하게 문제가 된다면 그쪽으로 쏠리겠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네. 한알령 해제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펀더멘탈리하게 기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강한 테마를 이 콘텐츠 하나가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드라마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엔터사들까지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수급에 대한 쏠림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동시호가 상황 코스피 시장은 1.2% 상승 마감, 코스닥 시장 0.86% 하락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12원 내린 1207원 선에서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너도 나도 코로나19 테마주 끝나지 않은 공포라고 좀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사실 보험주가 급등한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는 건 보험 쪽에서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안 가니까 보험주가 오른다. 결국 코로나 테마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좀 저평가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철강이나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낙폭과대한 종목들과 코로나19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두드러졌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고 네, 자 오늘도 시장에서는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포스코가 무려 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낙폭과대한 따른 이런 움직임으로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좋았던 모습은 코스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론 포스코는 대형주지만 그게 아니라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이런 주식도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오르지? 그런데 맞아요. 그런 종목들의 펀더멘탈 보면 대부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혹은 베타라 그래서 시장과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관련돼서는 조금 타이밍이 그래도 잘 맞았던 게 지난주 이제 정 앵커님 요청으로 제가 뭐 미국 대가이지만 그런 펀더멘탈 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어떤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리스트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잠깐 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총 4명 대가에 대한 종목으로 한 명당 20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의 전략에서는 20종목의 평균 변동률이 13.12%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어제 종가 기준이니까 이 중에서는 주간 50% 이상 올랐다 다시 20%대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된 내용이 표로 있을 텐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대가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건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린 대로 원래 낙폭장 이후에는 저평가 종목 위주로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이 네.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우측 위에 13.12%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의 평균 변동률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근데 뭐 보면 두산밥캣부터 슈피겐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두산밥캣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이니까 좀 오늘은 오른 종목, 여기 포스코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고 아직 뭐 세아제강도 오늘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종가 철강 기준인데. 쪽,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철강이 좋다가 아닙니다. 철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수요가 근데 급감하는데. 그만큼 많이 빠져 있었다는 네, 거죠. 많이 빠지고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좋다기보단 저평가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대비 있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단순 대가들의 로직에 의해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만 소개한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좋은데 최근 30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이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좋고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나 업사이드가 굉장히 낮은 종목이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경우 그런 업사이드가 높고 또 이런 낙폭과대장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모를 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종목이라서 네. 2주 연속이나 좀 가지고 나왔고요. 뭐 이런 그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 뭐 지난주와 똑같이 그 4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터 네. 린치는 다른 대가들과 달리 공격적인 성향, 성장주를 투자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소개해드린 20종목의 평균 변동률이 12%였고 네. 오늘 즉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SBS부터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성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저기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현대모비스 있고요. 그러네요. 기아차도 정말 들어가 있고. 그 지난주에 정말 낙폭과대한 종목들, 지금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각각 대가의 포트폴리오처럼 네. 지금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저평가 종목들의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 정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이제 가치주들을 투자를 일반인들이 못하는 게 이 가치주는 사면 100% 이상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100%가 내일 오를지 10년 후에 오를지를 모르니까 네. 그거를 잘 하는 대가들, 특히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면서 수익 보는 게 그렇게 홀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기회인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10년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시장이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거는 과거 시뮬레이션 통계상 다 검증이 됐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뭐 그 다음이라고 본다면은 조셉 피오트로스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앱스코어라는 로직으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앱스코어가 0점부터 9점까지고 9점이 당연히 좋은 건데 지난주 9점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을 때 평균 변동률이 9.87%.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종목이 거의 겹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앱스코어가 9점에 달하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어서 오늘은 8점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8점대에서는 뭐 한창제지도 있고 뭐 백산, 모토닉 상당히 소형주라고 느끼겠지만 특징점은 코스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많이 알려졌죠. 마법 공식의 조엘 그린블란트인데 구 마법 공식이 아니라 신 마법 공식 GPA 활용한 로직인데 이 경우에도 탑 엔지니어링부터 뭐 넥센 자동차주들이 대표적인 저베타 변동성 적은 종목들입니다. 뭐 하림제주 이런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나왔으니까 평소에는 이런 종목들 사서 재미 보기 힘들지만 네. 이런 낙폭과대 시장에서는 충분히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음식료 관련주들이 많이 좀 유통 쪽이 포진이 되어 있긴 네. 한데 내수주 쪽으로 사실 지금 각각의 대가들의 전략에 따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소화했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정말 실제로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이 이런 낙폭과대에 따른 순환매 속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 조금 더 리스트업 해드린 만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지에 대해 사실 감을 잡긴 쉽지는 않지만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죠. 그런데 과연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보면 V자 반등을 그려낸 이후에 지금 좀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언제까지 이런 낙폭과대주들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이어질까요? 모르죠. 네. 모르겠죠. 그거는 사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신이 아닌 이상
시장에 대한 예측은 그 누구도 못하고요. 근데 그럼 시그널을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대응이 필요하겠죠. 근데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네. 뭐 언론에서는 코로나의 그 증가세가 감소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통계치는 저는 잘 못 믿겠고요. 네. 그리고 그게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세가 감소했다라는 게 과연 호재일지, 너무나 호재를 바라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호재라고 그냥 만드는 것이 예, 아닌가.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청자분들도 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네. 특히나 뭐 지난 몇 주 전처럼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을 때야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애매한 타이밍이죠. 어떤 전략으로 그럼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뽑아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2주 연속이나 대가들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장기 투자할 종목들을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흔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스피에서 정말 극소외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뭐 단타를 권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종목들 내에서 그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은 주간 단위로 좀 급등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네. 급등할 경우 차익 실현하고 또 이 중에서 좀 덜 오른 거 차익 실현하고 네. 이게 이렇게 하루하루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됩니다. 지금 정말 길게 봐야 되는 가치주를 정말 흔치 않게 단기 매매로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인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이런 반등장을 계속해서 이용을 해서 단기 매매 관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감 전략 다음 주장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호준 팀장 그리고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